이런 데에 관심이 있었지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일일이 사람들이 이 공약은 이렇고 이 공약은 좀 문제가 있고 이 공약은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할 마음의 겨를이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2025년에 1년 내내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선 전에는. 그러니까 그 추운데 사람들이 뭐 한남동에서도 데모하고 광화문에서도 시위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대통령 탄핵되고 그러다가 60일 이내에 이 대선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정신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 선거 때와는 달리 후보들의 공약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천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저도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통폐합하겠다. 언론 통폐합도 아니고 이런 공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공약이 있었으니까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그 막 이것저것 뭐 이렇게 회의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내놓은 결론이 뭐냐? 그 대통령 후보 때 공약처럼 육군사관학교 폐지, 해군사관학교도 폐지, 공군사관학교도 폐지 대신에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해라 이런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군사관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국군사관학교라고 하는 큰 학교 밑에 뭐가 생기냐면 그 교양대학이 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또 두 개가 더 있는데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국방의무사관학교 이렇게 단과대학 같이 지금은 그 육군사관학교가 뭐 종합대학이라고 할 수 있나? 어쨌든 그냥 그 독립된 대학인 거죠. 졸업하면은 학사학위가 그 수여가 되는 종합대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육사가 정원이 300명인가 250명인가 300명인가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은 육사에 딱 들어가면 뭐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고 뭐 물리학과도 있고 토목공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영문학과도 있고 중문학과도 있고 과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사가 한 학년에 정원이 뭐 한 300명 정도인가 제가 어제 들었는데 어쨌든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사회사는 그 정원이 똑같은데 육사의 한 절반쯤 되나? 그래가지고 육사회사 공사 다 합쳐도 550명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숫자는 작지만 거기에 뭐 있을 만한 과는 다 있다는 이야기니까 뭐 종합대학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 육사회사 공사를 단과대학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대학으로 국군사관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국군사관학교 안에다가 학군 학사장교 교육단, 그러니까 학군장 ROTC 교육단, 학사장교 교육단 이런 거를 국군사관학교에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학원으로 국방과학기술대학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과대학은 6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단과대학이 6개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는 뭐 인문대, 사회대, 그다음에 뭐 자연대, 공과대, 뭐 법과대 그 이제 다 로스쿨 됐지만 의과대 뭐 이런 식으로 단과대학이 쫙 있잖아요. 그런데 국군사관학교에는 그 단과대학이 교양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졸업하면 의사 되겠네. 의사 자격증 나오겠네. 어쨌든 거기에다가 대학원은 국방과학기술대학원, 그 다음에 특별과정으로 학군장교 교육단, 학사장교 교육단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권고를 그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그 국방부에게 권고를 했다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사관학교 중에 지금 이야기 나온 것 중에 빠진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 사관학교가 어디냐면 3사잖아요. 3사. 그 3사는 어떻게 되느냐? 육사로 통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육사 정원이 제가 들었는데 까먹었는데 한 300명쯤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육사 정원이 팍 늘어나겠네요. 왜냐하면 3사가 육사보다 정원이 많았으니까 3사는 2년제 아니었나?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국군사관학교 정원은 뭐 지금 육사회사 공사 다 합쳐서 한 550명, 600명 요 정도 되는 사이즈였는데 그런데 3사까지 포함되고 그러면은 한 학년에 한 1000명 정도 뽑는다는 이야기인가? 어쨌든 그런 국군사관학교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국군사관학교 만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육사회사 공사를 폐지해버려?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우리 실정에 맞는 건가?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가지고 지난 4월 22일에 국방부에 가면은 국방정책실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국방정책실장을 3스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예비역 그 장군들이 국방정책실장 하는 경우가 많던데 국방정책실 밑에 정책기획관이 있는데 이 정책기획관은 그 지금으로 치면 일반 부서로 치면 국장급이고 국방정책실은 실장급이에요. 1급이고 정책기획관은 2급 국장이 하는 거죠. 옛날에는 3스타가 그 실장을 하고 정책기획관은 2스타가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지금 뭐 그 문민화 어쨌든 그 뭐야 현역이 아닌 예비역으로라도 임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4월 22일에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팀이 국방부 안에 설치가 됐는데 그러니까 권고받고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국방부에서 이제 그 뭐야 정책을 결정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설 추진팀이 어디에 설치가 됐느냐?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밑으로 이 창설 추진팀이 설치가 돼가지고 팀장은 4급 서기관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한 석 달쯤 지난 7월 16일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한 20일쯤 전에 국방부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설마 혹시나 했던 국군사관학교가 정말로 이게 설립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국군사관학교가 설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육사가 없어지고 해사가 없어지고 공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PD님한테 부탁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여기 보면은 조감도가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쪽에는 육사, 해사, 공사, 뭐 교양대학 이렇게 가운데는 뭐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조감도다. 그 다음에 이 그 국군사관학교가 어디에 만들어지느냐? 저기 대전에 내려가면 유성이 있는데 그 유성에 자운대라고 있거든요. 그 자운대 안에 그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데 정사각형 같이 해가지고 이걸 네 등분해서 이쪽은 육사, 해사, 공사, 교양대학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남만 봐도 조금 허접하고 어설퍼 보여.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AI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나이가 만들었었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가지고 팀까지 만들어서 그 팀이 4개월 동안에 4개월이 아니라 3개월 동안에 그렇게 그냥 그 뭐 팀원들도 여러 명 있고 막 그렇던데 그렇게 만든 게 고작 AI 돌려가지고 그림 하나 그렸다는 이야기인가? 물론 그 안에 뭐 이런저런 컨텐츠를 담긴 담았겠지만 이 중요한 그 계획을 발표하는데 좀 허접하기는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실정에 이런 식으로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게 그게 맞는 건가? 그 다음에 이 국군사관학교를 만들 만큼 아주 뭐 중대한 그런 게 있는 건가? 뜬금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궁금한 게 우리나라의 사관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의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가 있는데 순서대로 보면은 제일 먼저 생긴 거는 육사입니다. 그 다음에 해사, 그 다음에 공사. 그거는 국력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군은 뭐 저도 뭐 박위하기는 했지만 그냥 군복 입히고 그 다음에 소총이라도 쥐어주면은 너 육군이야 이게 되는데 해군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하잖아요. 공군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행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배만 있고 비행기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배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항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두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뜨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활주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군은 그냥 뭐 저 같은 사람에다가 저 같은 놈에게라도 그냥 군복 입히고 무슨 M16든 뭐든 하나 딱 쥐어주면 육군이 되는 거예요. 그 철모 딱 씌우고. 하지만 해공군은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군이 이렇게 그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사관학교가 만들어진 순서는 육군, 해군, 공군이다. 왜냐하면 돈이 그만큼 그 순서로 더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어요. 해방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9월 달에 8월 15일에 해방되고 그 즉시 일본 놈들이 쫓겨난 게 아니라 해방되고 나서도 한 보름 정도는 일본군이 치안 같은 거 맡았습니다. 일본 경찰들, 그 일본의 순사들 계속 남아 있었고요. 일본 군도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주한 게 누구냐? 저 북쪽은 소련군이고 남쪽은 미군이 진주했는데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시작한 게 미 군정 아니겠습니까? 미 군정 때, 그래도 이 조선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독립은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군대는 필요할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미군이 뭐 우리나라에 뭐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군인으로 만들어서 미군하고 같이 코워크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미군이 만든 게 뭐냐면은 군사영어학교였어요. 이 군사영어학교를 실질적으로 뭘로 보느냐? 군사영어학교를 그 우리나라 육사의 그 시초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영어학교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백선엽 장군 같은 사람이 군사영어학교 졸업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초기 국방부 장관 하셨던 분들이 군사영어학교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12월에 해방됐던 그해 12월에 군사영어학교가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5, 6개월쯤 지난 1946년 5월 달에 군사영어학교를 개편해요. 뭘로 개편하냐면 남조선, 그때는 대한민국이 없었을 때니까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부터 사관학교라고 하는 타이틀이 딱 들어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6월 달에 조선경비사관학교로 이름이 바뀌어요. 남조선에서 조선으로 국방경비를 경비로 해가지고 조선경비사관학교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군인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1948년에 5월 달에 총선이 있고 7월 달에 헌법 만들고 8월 달에 드디어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달인 9월 달에 이때 만들어진 학교가 육군사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는 군사영어학교,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 조선경비사관학교라고 한 이름을 갖고 있다가 1948년, 5년이 아니라 8년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니까 건국된 나라에 군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군대가 있으면은 사관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육군사관학교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육군사관학교는요, 보기에 따라서 1945년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 정식으로는 1948년 9월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948년 9월부터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있는 학교를 대한민국의 육군사관학교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육사 1기는 언제냐? 1946년 5월 1일에 입교한 사람들이 육사 1기예요. 육사 1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웃긴 건 뭐냐면은 5월 1일에 입교했는데 임관은 언제 됐느냐? 6월 15일에 임관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보름 훈련인지 뭔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 계급장을 딱하니 달아준 거예요. 야, 제가 1990년 3월에 입대했어요. 뭘로 입대했습니까? 방위로 입대했지. 방위로 입대해가지고 그때 방위는 한 달 교육 받았어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뭐 그다음에서 총 쏴, 뭐 앉아서 서서 쏴, 막 이렇게 한 달 정도 뭐 유격도 받았나? 뭐 어쨌든 그 훈련을 하고 그 다음 달에 제 어깨에 떡하니 붙은 계급장이 뭐였냐? 이등병 짝대기 하나였는데. 1946년에 입교한 육사 1기로 입교한 1946년이니까 아마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가 아니었을까? 군사영어학교 아니었으면 남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한 달하고도 저보다 보름 더 훈련 받은 다음에 어깨에 딱 하고 계급장이 붙었는데 그게 무슨 계급장이다? 소위 계급장이다. 소위 계급장.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술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기가 1946년에 입교했어요. 그러면 2기는 몇 년도에 입교했었어야 됩니까? 1947년에 입교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기도 1946년에 입교했어요. 1기가 5월 1일에 입교해서 6월 15일에 임관했는데 2기는 9월 24일에 임관해가지고 언제 그 입교해가지고 언제 임관했느냐? 12월 14일에 임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2기는 조금 억울하겠네. 왜냐하면 1기는 한 달 보름 받고 소위 계급장 달고 임관을 했는데 2기는 9월 24일에 입교했으니까 10월, 11월, 그 다음에 12월 14일에 임관했으니까 그러니까 2달하고 20일 정도 훈련 받고 그 소위 계급장을 단 겁니다. 그러니까 1기 때보다 훈련 기간이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2배 가까이 딱 늘어난 거예요. 그래 봤자 2달하고도 20일, 석 달도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입교하자마자 그냥 소위 계급장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때 2기로 임관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박정희 소위가 2기로 임관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한 달, 2달 만에 소위 계급장을 달아줬을까요? 뭐 나라가 이때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뭡니까? 박정희 같은 사람은 일본에서 대위 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이 망하고 일본군이 그냥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일본 사람으로 안 살아도 되고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생기기 일보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군인했던 사람 저기서 군인했던 사람 다 쉽게 말하면 경력직들을 뽑은 거예요. 경력직들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훈련하고 뭐 그다음에 뭐 교육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급하게 소위 계급장을 달아준 거지. 그래서 1기하고 2기가 다 46년에 입교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48년이 되니까 또 입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1948년에 몇 기겠습니까? 8기예요, 8기. 46, 47, 48 이 3년 동안에 육사가 1기부터 8기까지 쭈루룩 배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달씩만 교육하고 그냥 계급장을 막 달아준 거예요. 육사 8기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3김 중에 하나인 JP가 육사 8기입니다. 그 JP는 서울대 다니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육사 들어가가지고 입교를 12월 7일인가 뭐 그때쯤 했는데 그런데 임관을 뭐 5월 23일인가 뭐 어쨌든 뭐 1월 27일인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1년도 교육받지 않고 임관을 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육사가 딱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허술했다는 이야기죠. 뭐 개판이라고 하기까지 좀 그렇고 어쨌든 무지하게 허술했는데 그런데 195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50년에 6.25가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사 1기부터 아마 10기 정도까지가 그 6.25 뭐 전후해가지고 임관했던 사람들일 텐데 대부분이 다 죽었대요. 육사 1기부터 해가지고 1기, 2기 뭐 이런 기수들은 어쨌든 뭐 제대로 그 군사 교육 그 훈련도 못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장교는 장교니까 그 다음에 전쟁 났으니까 쭈루룩 나가가지고 이 육사 1기부터 10기까지 사이에 전사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딱 겪으니까 그 전란 중에서도 이러면 안 되겠다. 진짜로 사관학교가 군이 중요하구나. 진짜로 우리나라가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고 나라가 군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쉽게 무너질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바로 위에는 북한이 있는데 북한 위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는데 다 공산국가들이잖아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완전히 공산국가 되겠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사가 11기부터는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면 안 되겠다 해서 정규 육사라고 하는 기수가 육사 11기인데 왜 육사 11기가 정규 육사냐? 그때부터 11기 때부터 육군 사관학교가 몇 년제가 되느냐? 4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51년에 입학한 사람들이 그래서 전에는요 입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1기부터는 입학이라고 해요. 정규 4년제.
그리고 난 다음에 1955년에 4년 훈련하고 교육받고 임관한 사람들이 육사 11기인데 육사 11기에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육사 11기고요. 그다음에 그 육사 11기에 뭐 장관, 뭐 누구 어마어마하게 많은 높은 분들이 막 그 쏟아져 나왔는데 그 기수가 육사 11기인데 왜 그런가? 육사 11기부터 정규 4년제 육사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육사 11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JP 같은 사람 8기인데 3기수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3기수가 후배지만 전두환 노태우는 하지만 쟤네들은 4년이나 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JP는 내가 아무리 서울대 다니다가 그 뭐 육사를 갖다 들어갔지만 나는 고작 몇 개월밖에 그 교육받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육사에서도 그 11기들의 프라이드는 굉장히 강했고 그랬을 때 5.16 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5.16 때 전두환 대통령이 아마 그때 대위인가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 전두환 그 대위가 이끄는 육사 11기 생도들이 5.16 지지하는 그러한 퍼레이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박정희 대통령 5.16에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 11기를 이뻐했던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군인이네. 나도 말이야 나도 만주 군관학교 일본 육사 해가지고 4년 동안 사관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2기지만 우리 2기 동기 중에 제대로 군사교육 받은 사람이 있냐? 제대로 사관학교 교육 받은 사람이 있냐? 별로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사 11기는 얘네들은 내가 물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교육받았던 뭐 만주 육사나 일본 육사에 비하면 육사 11기도 전쟁 중에 들어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때 교육을 뭐 얼마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거기에는 확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얘네들은 정식 육사네 얘네들이 실질적인 일기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쭉 뭐 어떤 그 인터뷰나 책을 갖다가 읽어봤더니 옛날에 검사들은 어떤 검사들이냐. 1945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뭐 구형하고 공소유지하고 기소하고 수사하고 했던 검사들은요. 거의 다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일본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의 조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일본으로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검사가 필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검찰청에서 무슨 뭐 주사하고 검찰청에서 뭐 했던 사람들을 우르르 끌어모은 다음에 시험 쳤어요. 간단하게 시험 쳐가지고 시험 합격하면 이게 뭐야 이제 당신은 이제부터 검사야. 그다음 당신 이제 변호사 자격증 받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정식 이제 사법시험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게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한참 뒤였는데 제가 딱 보니까 옛날에 어떤 검사장이 그 나중에 뭐 검찰총장 되셨나 어쨌든 뭐 검사장 이상 되신 그런 분이 그 뭐 회고한 그 글을 갖다 제가 봤는데 근데 그 선배들이 자기를 굉장히 어려워했대요. 왜냐? 그 선배들은 뭐 직급이 뭐 부장검사, 검사장 그렇지만 원래 따지고 보면 일제시대 때 검찰청에서 15노릇하고 주사 노릇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일본 놈들 다 쫓겨나니까 그 검사 자리 자기가 딱 그 꾀구 차고 앉아가지고 내가 검사다 그러면서 공소장 쓰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내가 제대로 법을 갖다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던 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예컨대 정혁진 검사라고 칩시다. 저놈은 그래도 법대 나와가지고 고시 합격해가지고 확실히 다르네.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 보고 당신이 진짜 검사지. 우리는 후루꾸 검사예요. 후루꾸. 왜냐하면 일본말로 해가지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게 군이나 검찰이나 뭐 법원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랬던 나라였는데 그랬던 나라가 100년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 건국된 지가 48년인데 80년도 안 됐어요. 80년도. 근데 이 사이에 이렇게 나라가 딱 큰 거지. 그래서 육사가 이렇게 그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 거고 해사도 비슷해요. 해사도 1946년 1월 달에 우리나라 건국되기 전에
해군병학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6월 달에 조선해안경비대 사관학교가 만들어지고 1947년에는 해사대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저기 진주에 지금으로 치면 창원에 그래서 뭐 제가 뭐 예컨대 뭐 이병주 뭐 작가 이런 사람들이 해사대학 교수 같다 뭐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해군사관학교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948년 11월에 해군대학이라고 한 게 만들어지고 그 해방된 다음 대한민국이 건국된 다음인 1948년 11월 16일에 해군대학 만들어지고 이 해군대학이 이름을 1949년 1월 15일에 해군사관학교로 바꾸는데 이 해군사관학교도 4년제가 아니었어요. 1949년에 해군사관학교로 이름을 바꾼 이 해사대학, 해군대학 이러한 학교는 3년제였다고요. 그러다가 4년제로 바뀐 거는 6.25가 끝난 6.25 휴전이 이루어진 직후인 1953년 8월 27일에 비로소 해군사관학교가 4년제가 된 거고요. 공사도 개교는 1946년에 했고 1949년에 육군항공사관학교가 옛날에는 김포에 있었대요. 김포. 그러다가 10월 1일에 이름을 공군사관학교로 바꿨고 그러다가 옛날에는 공군사관학교가 대방동에 있었거든요. 그 대방동에 있었는데 김포에서 대방동으로 이전했던 게 언제냐면 1958년이고 지금은 공군사관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청주에 있어요. 청주공항이 있는데 청주로 옮긴 게 1985년이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는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태능에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는 처음에는 부산이나 어디 거기 있다가 옥포만으로 이전한 게 1948년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진해해서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거고요. 공군사관학교는 처음에 김포에 비행장 있었으니까 김포에 간단하게 만들다가 김포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의 대방동으로 보라매 공원으로 거기에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딱 만들었는데 그런데 보라매 공원에 비행장이 있습니까? 활주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방동 쪽에 만든 것도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공사 생도들이 이것저것 훈련